인류의 경제적 진화 과정에서 가장 혁신적인 전환점은 언제이며 왜 우리는 여전히 자본의 본질에 대하여 무지한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류 문명사를 뒤흔든 위대한 100대 사건 중 45번째로 기록될 역사적 순간인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제혁명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1997년 출간된 이래 전 세계 수천만 명의 경제적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꾼 부의 설계도를 심층 분석하는 대서사시를 시작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찰과 방대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다큐멘터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기요사키의 이 기록은 인류 문명사에서 부의 개념을 대중에게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역사적 100대 사건 중 45번째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장대한 이야기의 지리적 근간은 태평양의 중심부인 하와이 제도의 독특한 사회적 구조와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20세기 중반 하와이는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관광과 부동산 중심의 현대적 자본주의로 급격히 재편되던 역사적 실험장이었습니다. 저자의 성장을 지켜본 이 지역은 계급 간의 이동이 제한적이면서도 새로운 기회가 공존하던 복합적인 사회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가진 친부와 교육 수준은 낮지만 사업적 감각이 뛰어난 친구의 아버지는 하와이라는 특수한 지역 공동체 안에서 각각 다른 부의 궤적을 그렸습니다. 지역 데이터에 따르면 당시 하와이의 부동산 가치는 관광 산업의 확장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자산 보유 여부가 계층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은 저자로 하여금 자본이 어떻게 순환하고 증식하는지를 구체적인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사회 구조적 모순과 기회의 공존을 경험하며 정립된 그의 철학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경제적 진리로 승화될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 지역의 토지 소유 구조와 자본의 집중 현상은 고대 봉건 제도에서 현대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통찰은 부의 본질이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흐름임을 명확하게 규명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와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탄생한 부의 설계도는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인류의 경제적 해방을 위한 핵심적인 지침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아빠로 묘사되는 친부는 교육의 힘을 믿었으나 자본의 원리에는 침묵했던 당시 전형적인 지식인 계층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높은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경제적 스트레스 속의 삶을 마감해야 했던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부자 아빠는 학위는 없었으나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실전적인 금융 지능을 갖춘 자수성가형 인물의 표본으로 제시됩니다. 그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엄격하게 구분하며 소비지향적인 삶이 아닌 생산지향적인 시스템 구축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인물의 대립은 안전을 추구하는 고용인의 마인드와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업가의 마인드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상징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감정에 지배당해 돈의 노예가 되지만 부유한 자들은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마인드의 차이는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결과적으로 극명한 부의 격차를 만들어내며 이는 자녀 세대에게도 고스란히 전수되는 유산이 됩니다. 교육학적 분석에 따르면 가정 내에서의 경제적 대화는 아이들의 미래 금융지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는 자녀에게 돈에 관해 토론하고 사업의 원리를 가르쳤으나 가난한 아빠는 돈에 관한 언급을 회피하며 오직 학업에만 정진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 두 아빠의 극단적인 대조는 우리가 왜 평생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1가해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4천만 부 이상의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린 이 서적의 핵심은 6단계의 실천적 교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부자들은 결코 돈을 위해 일하지 않으며 오직 자산이 스스로 부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둘째로, 금융 문해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자산과 부채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그 시작점입니다.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일반적인 중산층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부채도 함께 증가하는 쥐 경주 게임의 함정에 빠져 경제적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셋째로,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라는 조언은 직업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자산 컬럼을 풍성하게 가꾸어 나갈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네 번째로, 법인의 활용과 세금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부유층만이 누리는 합법적인 절세 혜택을 대중화시킨 혁명적인 지식의 공유였습니다. 법인은 지출을 먼저 처리하고 남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개인 소득세와는 차원이 다른 성장을 보장합니다. 다섯째로, 부자들은 돈을 발명한다는 개념은 금융지능이 어떻게 시장의 불균형을 포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여섯째로, 배우기 위해 일하고 돈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철학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경영과 리더십을 갖춘 종합적인 인재로의 성장을 요구합니다. 전 세계 성인의 10% 미만이 기본적인 경제 지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처한 지적 불균형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학자금 대출 위기가 1.7조 달러에 육박하는 현실은 기존 교육 시스템의 기능 부전을 경고하는 강력한 역사적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와 통계적 근거들은 기요사키의 주장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생존을 위한 실천적 강령임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흐름을 고고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금융지능의 유무는 개인의 운명을 넘어 가문의 번영과 쇠퇴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어 왔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경제적 각성은 사회 전반의 부의 재분배 구조를 보다 효율적이고 주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대작 다큐멘터리를 통해 부의 설계도를 명확히 인지하고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향한 혁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류의 경제 활동 역사 속에서 이 서적이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그 지혜의 유산은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의 연금술사 로버트 기요사키가 전하는 장엄한 지혜의 여정을 함께 완주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궁한 번영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의 미래에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